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퇴직연금 월요 칼럼 월칼 2019년 7월 29일 동영상입니다. 이번 월칼에서는 지난 7월 25일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 퇴직연금 운용 이랜드만 같아라 하는 기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이랜드만 같아라를 보고서 이 칼럼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매년 꼬박꼬박 챙겨가는 수수료에 걸맞는 서비스를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즉 가입자 임직원에게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기업이 이랜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자, 즉 기업이 임직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눈이 좀 번쩍 뜨였는데요. 2012년 확정기여용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랜드 그룹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재무팀이나 인사팀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이 부서가 퇴직연금은 투자이고 자산운용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력이 부족하고 또 책임 회피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그냥 원금 보존에 집착하게 되는 것인데 비해서 이 이랜드 그룹은 퇴직연금 전담부서를 설립을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AWM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동료 임직원, 즉 어소시에이트죠. 어소시에이트의 부부 웰스를 관리, 매니지먼트 한다 해서 이런 발음이 좀 어려운 AWM, 저같이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은 발음이 어렵습니다. AWM이라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박성수 회장의 관심사인 직원들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곳, 이것이 AWM 부서의 사명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즉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수단을 퇴직연금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꼬집어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사용자 주도 퇴직연금 사업자 경쟁 주도입니다. 즉 퇴직연금 제도의 주인은 퇴직연금 사업자나 감독 당국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주인은 기업과 근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입자들이 제도의 주인입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횟수로는 15년째인데 도대체 가입자가 주인되는 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주인, 가입자들이 소외되고 있고 참여 공간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 현실에서 이런 이랜드 그룹과 같이 사업자 경쟁 유도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게 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DC 제도는 임직원이 직접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왜죠? DC 제도는 가입자, 즉 임직원이죠. 임직원의 책임 하에 자산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직원들이 자산 운용에 대한 이해가 일천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상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가입자 교육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실시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냥 거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가입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임직원의 부를 관리해주는 전담부서 설립, 이건 굉장히 높게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퇴직연금 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입자, 즉 임직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즉 뭐냐면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이런 임직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의 집중적인 관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직원의 복지, 직원을 부자 만드는 것, 이것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만족한 직원, 즉 확정기형 수익률 향상이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 제도 DC는 가입자, 즉 임직원이 책임하에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 알지를 못하니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넣어두고 있는데 문제는 원리금 보장 금리가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또 한편 울며 계좌 묶기식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신문에서는 온통 퇴직연금 수익률 금리가 나빠지느니 이렇게 떠들어대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하지만 이 회사는 DC형 제도를 가입해서 자산 운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만족한 직원을 만들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기에 한 번씩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해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여기에도 지금 사업자들이 복수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 7개 정도 더 되는 것도 같고요. 이 사업자들을 KWM 부서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사업자 간의 경쟁을 주도합니다. 경쟁이 뭐겠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보세요. 사용자, 주인이 챙기니까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하겠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랜드와 같은 회사가 계속 생겨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업들의 50% 이상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우리 사업자들도 발전합니다. 사업자들도 노력합니다. 지금 15년 차 되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업자들은 한편으로는 가입자들이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해줘도 가입자들이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불면 소리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가입자인 개인이나 기업들이 요구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보시는 여러 기업들께서는 이랜드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게요. 회사 추천 펀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노사 신뢰를 극복했다. 이 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회사가 책임 회피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DCA 제도에서.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중에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입자인 임직원이 이해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DC 제도 운용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냥 원리금 보장, 원금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추천을 회사가 하고 싶더라도 위험에 대한 공감대, 즉 이해를 시켜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온다. 하지만 수익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서로가 신뢰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DC형 제도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사내복지 제도로 노사가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뭐겠습니까?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뭐 신뢰를 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계속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보다 3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 운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3배입니다. 원리금 보장 지금 현재 금리죠. 수익률을 하지 말고 금리를 합시다. 금리가 1.6%, 1.8% 선 왔다 갔다 하겠죠. 좀 더 떨어질 겁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거의 3배면 사실은 채권 혼합형 정도 투자, 큰 위험을 안 지고도 실적 배당 상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높은 수익률을 잡지 않습니다. 중위험, 중수익을 갖다가 추구해 나가면서 그래도 금리보다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보다 3배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회사 주도 가입자 교육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기사가 얼마 안 되는 양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다 담아내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뭐 좀 더 공부를 그 회사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기사에서는 가입자 교육 프로그램이 안 보인다. 여기서 좀 더 AWM이라는 그 부서가 우리는 가입자 교육, 임직원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룹사 재무팀의 능력이 있더라도 외부 투자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보다 검증된 자산운용 방법을 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랜드 그룹의 AWM 부서도 외부의 자산운용 전문가들, 해외나 대체 쪽이나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했더라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평가 방법 사내 공유와 기사에서는 반기별로 한 번씩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평가는 반기로 하시더라도 상품 평가는 분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쫓아갈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평가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들기는 합니다만, 자, 이랜드 그룹이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상 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인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전혀 안 돼 있다. 거의 안 돼 있으니 이 사례가 눈에 번쩍 띄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퇴직연금 가입 기업들 이랜드를 벤치마킹해서 임직원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 즉 수익률 향상이 곧 직무 만족도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깨달아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